서부 이슈입니다. 미국의 강한 고용이 한국 부동산 하락의 쓰나미를 부른다. 고용 지표를 잘 뜯어보면 대기업은 아마존, 메타 등을 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이 줄어들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비스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의 고용 상황이 빡빡합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중소기업도 이자 부담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해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은 좀처럼 늘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민도 갑자기 늘기 힘들고 베이비 부머는 은퇴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연준위원회 말처럼 미국이 한동안 5%대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한국입니다. 2023년 1월 6일 현재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은 5.4%이고요. 한국은행의 최종금리 전망은 3.5%입니다. 이러면 금리 격차가 1.9%대까지 벌어집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금리를 마냥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요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신규 분양시장과 재고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규 분양시장의 문제점은 부동산 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둔촌 주공과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이 안 되면 건설사가 대출을 못 갚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부실 채권은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은행의 문제가 되면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퍼부어 은행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부동산 규제를 유례없이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규제를 푼다고 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강남의 음마아파트는 14억 원을 찍고 8억 6천만 원까지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28억 원을 찍고 18억 원 선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보다 훨씬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금리가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출이 만기 일치 상환이었습니다. 즉 평시에는 이자만 갚고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장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리금 상환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의 상환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큽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원리금 상환으로 상환 규모가 크다면 버티지 못할 차주가 그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망할 뻔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상황이 세계 어디보다 고용 상황이 좋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만약 미국의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딜레마 상황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입니다. 가계부채가 두려워 3.5%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는데 미국이 지속적으로 5% 이상으로 올리거나 5%대에서 금리를 유지한다면 달러 자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결과는 달러원 환율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미국을 따라간다면 가계부채 문제로 신규 주택과 재고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신규 청약을 안 할 것이고 영끌 쪽의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 여파로 건설사의 부도, 은행의 부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 국채를 찍어 돈을 퍼준다면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갈 것이고 원화 약세를 부를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 엔화의 강세와 중국의 리오프닝에 힘입어 1,400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시장이 앞으로도 좋다면 한국 부동산에 먹구름이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덥석 청약을 하면 안 됩니다. 2013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만큼 그때만큼의 규제가 풀려야 합니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2013년 기사입니다. 미분양이나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오래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라는 기사이죠. 이때는 미분양이나 기존 주택도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였습니다. 지금은 그에 비해 규제가 훨씬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다 풀어야 합니다. 대출도 90%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에서 완전 고용의 날개짓이 한국 부동산의 쓰나미급 해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를 들고 있고
부동산이 없다면 2013년도에 부동산 바닥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부동산 강의는 이번 20기를 끝으로 안 하고요. 앞으로 몇 년간은 주식 강의만 할 예정입니다.